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화면 채팅. 네, 안녕하세요. 오늘 PR12 제 발표에서는 이제 Clinical Grade Computational Pathology Using Weakly Supervised Learning on Whole Slide Images라는 이제 제목의 논문이고요. 이제 좀 머신러닝을 이제 헬스케어 쪽, 특히 이제 진단 쪽에 응용한 페이퍼라서 이제 초입부에 이렇게 이렇게 초입부에 키텀과 메시지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해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제목에 있는 이제 패솔로지는 이제 병리학이라는 의미이고요. 이제 질병의 원인 등을 이제 연구하여서 이제 진단, 처방 등의 의사결정에 이제 도움을 주는 학문을 의미하고, 이제 홀 슬라이드 이미지는 뒤쪽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조직 검사 이미지를 뜻합니다. 사이즈가 이제 매우 크고요. 이 이미지의 사이즈가 즉 픽셀 수가 매우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Weakly Supervised Learning 이라는 용어가 제목에 들어갔는데, 보통 Weakly Supervised Learning 같은 경우는 레이블 수가 이제 적다, 많이 적다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홀 슬라이드 이미지는 조직 검사 전체를 뜻하는데, 이 조직 중에서 실제로 뭐 암세포가 있다거나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은 매우 일부분이라서, 뭐 어떤 패치는 이제 뭐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라고 달린 게 아니라 홀 슬라이드 이미지 전체를 보고 이거는 뭐 암 환자에게서 오는 샘플이다, 아니다 라고 레이블이 달린 것을 의미하고, 좀 더 테크니컬하게는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여기서 이제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넘어가면,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에서 인스턴스는 위 예시에서 열쇠에 해당하는 거고, 백은 이제 열쇠 묶음에 해당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빨강, 파랑, 보라색 이제 열쇠 묶음 혹은 백이라고 한다면은, 이 마우스 커서가 가리키고 있는 열쇠 묶음은 문을 열 수 있다, 문을 열 수 있다, 밑에는 문을 열 수 없다, 문을 열 수 없다 라고 하면은 이런 샘플들을 보고 이제 뭐 머신러닝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이제 새로운 이제 열쇠 묶음 100이 왔을 때 문을 열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라고 물어본다면은, 우리가 추론하기에는 빨간색 열쇠가 있으면은 문을 열 수 있고, 어, 뭐 빨간색 열쇠가 한 개라도 있으면은 열 수 있고, 없으면 문을 열 수 없고 라고 우리가 학습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새로운 열쇠 묶음에는 이제 빨간색 열쇠가 없으니까 문을 열 수 없을 거야 라고 추론 인퍼런스를 하겠죠. 그래서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의 세팅은 위처럼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한 개라도 있으면은 이제 그 열쇠 묶음은 positive bag, 한 개도 없으면은 이 열쇠 묶음은 이제 negative bag 이라고 문제를 세팅해서 이제 푸는 게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의 일반적인 세팅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논문에서 이제 홀 슬라이드 이미지는 이렇게 이제 자그마한 패치들의 묶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세팅을 놓는 이유는, 이 홀 슬라이드 이미지는 밑에서 보시다시피 width와 height가 뭐 픽셀이 뭐 6만 3천 개, 뭐 2만 8천 개로 픽셀 수가 엄청 많죠. 이미지넷 이제 샘플 같은 경우는 224 by 224인데, 뭐 이미지넷 보다 픽셀 수가 홀 슬라이드 이미지 하나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홀 슬라이드 이미지는 이제 패치들을 이제 쪼개면은 패치들의 묶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홀 슬라이드 이미지가 100, 패치들이 인스턴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홀 슬라이드 이미지가 암세포가 하나라도 있으면, 혹은 뭐 암 환자한테서 온 홀 슬라이드 이미지면은 이제 뭐 암이 있다, 말리그넌트하다라고 이제 레이블을 다는 거고, 이 홀 슬라이드 이미지에 암세포가 하나도 없이 정상세포가 있으면, 혹은 정상 환자한테서 왔으면은 이제 비나인이다 라고 레이블을 다는 거죠. 즉 패치 레벨에서 레이블을 다는 게 아니라 이 전체 홀 슬라이드 이미지 레벨에서 레이블이 달려서
달렸다라고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바로 메소드로 설명이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홀 슬라이드 이미지에 이렇게 보면은 이거 전체를 이제 현미경으로 찍어가지고 이미지로 보내면은 보통 이렇게 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가 는 이제 뭐 오픈 CV 같은 걸로 이제 제거를 할 수가 있고, 혹은 파이썬에서 뭐 홀 슬라이드 이미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흰 부분이 뭐 50% 이상이다 혹은 75%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흰 부분은 제거하고 이렇게 뭐 샘플들만 있는 영역을 따로 잘라가지고 이 영역을 이제 뭐 224 by 224 이런 식으로 패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홀슬라 이미지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패치가 이제 여러 장 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패치를 베이스라인 CNN에 넣으면은 이제 첫 번째로 잠시만요. 혹시 앞쪽에서 슬라이드 하나가 없어졌네요. 네, PDF로 옮기면서. 네. 그래서 이 패치를 CNN에 넣으면은 이 패치 각각마다 이제 암 환자일 확률 혹은 뭐 튜머가 있을 종양이 있을 확률 이렇게 probability가 이제 나올 거고요. 이 문제에서는 이제 이 여러 패치들에 대해서 probability가 이제 맥스 값인 애를 이제 이 슬라이드에 레이블이라고 prediction을 하도록 먼저 CNN을 트레이닝 했습니다. 즉 이 패치를 이제 CNN에 임베딩을 하고 그다음에 각 패치마다 클래시파이어를 달아가지고 probability를 이제 계산하게끔 한 다음에 그중 이 probability 중 맥시멈 값을 이제 슬라이드 레이블에 이제 매칭시키는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과의 크로스 엔트리 로스를 이제 구해서 백프롭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뭐 이런 거를 구현했을 때 tf maximum, tensorflow maximum을 이용해도 되고 혹은 뭐 로그소프트 익스포넨셜 트릭을 써가지고 로그소프트 익스포넨셜이 이제 맥시멈을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백프롭을 해서 뭐 이런 것을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제가 인스턴스 베이스드 MIL이라고 갑툭튀를 해버렸는데 아마 슬라이드 한 장이 없어져가지고 뭐 인스턴스 베이스드, 임베딩 베이스드, 어텐션 베이스드라는 거를 이제 이 단어들이 갑툭튀인데 이거는 다 설명을 하고 뒷부분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렇게 홀 슬라이드 이미지 하나가 인풋이 들어갔을 때 이제 홀 슬라이드 이미지 하나에 대한 레이블을 이제 프리딕션 해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백프롭하는 모델이 하나 있고요. 어, 아, 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죄송한데 네, 두 장씩 넘어가 버렸네요. 네. 어쩐지.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인스턴스 베이스드, 뭐 임베딩 베이스드, 어텐션 베이스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인스턴스 베이스는 이렇게 패치를 이제 CNN에 넣고 이 CNN마다 그 패치마다 각각 패치에 대해서 probability를 계산하게 한 다음에 그 probability를 뭐 서메이션 하든 average 하든 아니면 아까처럼 맥시멈을 하든 해서 이 맨 마지막 파이널 뭐 predictive value를 가지고 이제 최종 레이블을 구하는 게 인스턴스 베이스드 MIL. 그다음에 임베딩을 각 패치들을 임베딩을 한 다음에 그 임베딩을 뭐 서메이션 하든 에버리지 풀링 하든 해서 이 홀 슬라이드 이미지 전체를 에 대한 정보를 담은 임베딩을 구하고 그거를 이제 클래시파이어에 넣어서 홀 슬라이드 이미지 한 장에 대한 레이블을 구하는 게 이제 임베딩 베이스드 MIL.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패치 레벨의 임베딩을 이렇게 구하고 각 임베딩에 어텐션을 가해서 이제 어떤 패치는 뭐 0.9만큼 뭐 중요하다, 어떤 패치는 뭐 0.01만큼 중요하다라고 해서 어그리게이션에 어텐션을 추가하여서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 하는 거를 임베딩 플러스 어텐션 베이스드 MIL이라고 하고 이 메소드들이 이제 2018년 ICML에 이제 발표가 이제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에 대해서 이제 뭐 소개하는 논문이 있다면 특히 뭐 의학 쪽 뭐 컴퓨테이셔널 패솔로지 같은 데 많이 MIL이 사용이 되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꼭 사이테이션이 되는 이제 논문이고요. 네. 이 부분 설명을 했고, 네, 메소드에서 아까 네, 너무 점프를 해버렸었는데 2장씩 넘어가 버려서, 네,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셋을 프로스테이트 캔서, 전립선암, 스킨 캔서, 피부암, 뒤쪽에서는 이제 BCC라는 어브리베이션이 쓰일 거고요. 그 다음에 auxiliary lymph nodes, 림프절에 생긴 종양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유방암 같이 이제 유방암 환자들 같은 경우 림프절에 이제 튜머가 생기고는 하는데, 뭐 auxiliary 림프 노즈 같은 경우는 유방암 환자 샘플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특히 좀 더 뭐 이제 뭐 제너럴라이제이션 테스트 같은 걸 하기 위해서 프로스테이트 캔서 같은 경우에 인하우스 데이터와 이제 익스터널 데이터로 2개 구분을 이제 했는데요. 특히 여기서 인하우스라는 거는 이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캔서 센터라고 뉴욕에 있는 MSK 뭐 캔서 센터라고 부르는데, 되게 패솔로지 쪽으로 되게 유명한 센터의 인하우스 데이터와 이제 밖에서 뭐 컨소시엄 등등을 통해서 모은 데이터를 이제 2개 다 활용해서 뭐 인하우스로 트레이닝하고 익스터널에 인퍼런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너럴라이제이션 테스트를 뒤쪽 실험 결과에서 보인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이 슬라이드까지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트레이닝된 모델에 대해서 각 패치마다 튜머 프로버빌리티가 이렇게 나올 건데요. 여기서 MIL 그 아까 CNN 모델에 RNN을 붙인 버전까지 해가지고 이 패치들을 이제 CNN에 통과하면은 피처가 나올 거고, 그 피처들을 RNN에 통과해서 최종 레이블을 이제 예측하는 이제 모델까지 썼는데, 즉 RNN 어그리게이션을 해가지고 파이널 홀 슬라이드 이미지 레벨 프리딕션을 하는 이제 뭐 CNN 플러스 RNN 버전도 만들어서 이제 2가지를 이제 했습니다. 바로 다음 이제 그 자료에서 나올 거고요. 이제 다른 논문에서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 같은 걸 활용을 할 때 이제 뭐 썸플링, 뭐 민플링 등을 사용하고는 하는데, 어, 네, 어텐션 플링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어텐션 베이스드 MIL 페이퍼나 뒤쪽에서 소개할 셋 트랜스포머 페이퍼 등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쪽으로 보면 실험 결과들을 이제 보면서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앞서서 이제 콜 슬라이드 이미지 개수가 뭐 10,000개가 만 개가 좀 넘는 수준이었는데요. 이제 테스트 셋 각각 뭐 1,000몇백 개씩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여기서는 뭐 암 환자다 아니다, 뭐 말리그넌트하다 비나인이다라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고, 여기서는 이제 AUROC를 측정해서 모델 퍼포먼스를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AURC가 뭐 0.98 몇 정도로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보아서 네,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여담으로 제가 예전에 비슷하게 캔서 타입 뭐 암 환자다 아니다가 아니라 A 타입 암이다, B 타입 암이다라고 구분하는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을 해본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한 몇백 개였나 1,000개 조금 넘나 했었을 때가 AURC가 뭐 0.7에서 8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논문을 봤을 때 0.98, 99가 나와서 좀 숫자 자체가 의심스럽긴 하는데, 일단 이 논문에서는 그렇다고 하고, 뭐 프로스테이트 캔서와 스킨 캔서에 대해서는 MIL에 그러니까 CNN에 RNN까지 쓴 게 더 성능이 이제 뭐 좋았다라고 하는데, 뭐 브리스트 캔서에 대해서는 뭐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애초에 CNN 모델 자체만 해도 AURC가 높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전에 뭐 해봤을 때는 이제 1,000개 정도로 했을 때 AURC가 그렇게까지 1,000개가 좀 안 되는 걸로 했을 때 AURC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데이터셋이 홀슬라이드 이미지 개수가 이제 만장 단위였다 보니까 뭐 100개, 1,000개, 10,000개로 쭉쭉쭉 늘려갔을 때 뭐 밸리데이션 에러가 어떻게 되는지를 리포트를 했고요. 최소한 뭐 10,000개 이상이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MIL CNN을 MIL CNN 모델을 이제 적용했을 때 각 패치 레벨로 이제 probability가 나올 거고, 그러면 그 probability 구하기 전에 이제 각 패치 임베딩 벡터를 이제 얻을 수가 있을 텐데요. 즉 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전 레이어에서 나온 그 representation 벡터인 거죠. 그랬을 때 그 벡터들을 이제 t-SNE를 적용을 해보니까 튜머가 포함된 영역과 포함되지 않은 영역이 공간적으로 잘 분리가 되어 존재한다라는 뭐 좀 포스트 호간 사후적인 이제 해석을 이제 여기서는 했고요. 메디컬 쪽에서는 워낙 인터프리테이션을 잘 하는 게, ML 모델을 의해 뭐 인터프리터빌리티 같은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 각 패치 벡터들을 이제 뭐 이렇게 뭐 잘 시각화를 해주었는데, 아까 뭐 이 여기에서 보았을 때 뭐 이 부분, 이 노란색 부분이 이제 튜머가 있는 부분에 대한 이제 패치들이었고, 이쪽 부분이 튜머가 없는 부분에 대한 패치들이었는데, 이 튜머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말리그넌트 뭐 캔서 셀 뭐 종양들이 있었다. 뭐 아닌 부분은 이제 비나인 정상 세포들이었다. 그 이쪽은 이제 suspicious 뭐 잘 모르겠다, 의심된다 정도, 이렇게 공간적으로 뭉쳐서 분포하더라라는 이제 사후적인 해석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이게 정말로 종양세포인지 아닌지는 제가 눈으로 봤을 때 딱 구분하기 힘들었고, 아마 뭐 의사 선생님, 네이처 메디슨에 나왔으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해당 저널을 많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들은 보시면은 이런 걸 보고 어떠한 해석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서 데이터셋을 이제 프로스테이트 캔서 같은 경우 인하우스 데이터가 있고 익스터널 테스트 셋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데이터 소스가 바뀌어도 인하우스 vs 익스터널을 했을 때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으로 이제 모델을 개발했을 때 잘 워킹을 했다. 그리고 뭐 테스트 셋 스캔드 온 아페리오라는 그 회사에서 만든 현미경으로 스캔한 거와 이제 필립스라는 현미경으로 스캔한 이미지를 이제 보았을 때 AUC의 감소가 크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데이터 소스가 바뀌어도 현미경이 바뀌어도 그 저자들이 사용한 방법으로 개발한 모델은 성능 저하가 크지 않았다라고 A 그림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B 그림에서는 이제 카멜레온 16 테스트 셋이라고 뭐 캐글 같은 거에서 이제 프로스테이트 캔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데이터셋이 있다고 하는데, 그 경우는 아마 패치 레벨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델을 패치 레벨로 트레이닝 할 수도 있을 텐데, 이제 패치 레벨로 트레이닝한 경우가 이제 fully supervised 러닝 케이스고,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이 이제 홀 슬라이드 레벨로 이제 트레이닝 한 거인데, 이제 데이터셋이 달라졌을 때 MIL로 이제 트레이닝을 했을 때는 AUROC 감소가 뭐 마이너스 7%인데, 이제 패치 레벨로 트레이닝 했을 때 fully supervised 러닝 레벨로 트레이닝을 했을 때는 이렇게 AURC 감소가 크더라라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weekly supervised 러닝이 효과적이다라는 메시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SK, 아까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MSK 캔서 센터라는 곳에서 저자들이 참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홀 슬라이드 이미지를 이제 probability를 가지고 이제 쭉 줄을 세웠을 때 0.5 이상이면은 이제 predictive positive 암 환자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로 의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0.5 이하면은 이제 암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그랬을 때 이 빨간색 영역까지 이제 확인을 했을 때 확인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 파란색과 빨간색의 비율이 3대 1 정도로 전체 홀 슬라이드 이미지가 100장일 때 이제 의사들이 25장 정도만 받고, 그러게 했을 때 이제 스피시피시티,
이제 true positive 더하기 false positive인데 true positive가 이제 100%가 나오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제 캔서를 이제 디텍션 할 때 예전에는 의사들이 예를 들어서 뭐 100장을 다 봐야 했다면은 이제 predictive positive라고 나온 케이스에 대해서만 이제 보고 뭐 그 스레숄드를 뭐 예를 들어서 0.5라고 하면은 그랬을 때 이제 스피시피시티가 이제 100%가 나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검사량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이 모델의 활용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어 디스커션을 해줬고 이런 게 좀 네이처 메디슨이라는 뭐 의학 쪽 어플리케이션에 딥러닝이 어떻게 쓰이나를 보는 독자들에게 좀 흥미로운 점을 이제 주지 않았을까 싶고요. 다만 여기서 개인적으로 이제 질문점을 뭐 던져본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probability라고 해석을 했는데 만약에 probability로서 해석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컴퓨터 비전 쪽에서는 뭐 베이지안 딥러닝이나 아니면은 뭐 로버스트니스 같은 데에서 expected calibration error 같은 것 등으로 이제 모델의 아웃풋이 얼마나 probability로서 잘 해석이 되나를 이제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도 만약에 이렇게 expected calibration error 같은 거를 같이 이제 평가를 해줬으면 혹은 calibration curve 같은 거를 같이 평가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predictive positive에 대해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단을 한다면 0.5, 50% 이상인 이제 샘플에 대해서만 진단을 한다면 이 경우는 이제 0.5 이하에서는 이제 positive 케이스가 없어야 되니까 즉 first negative 케이스가 적어야 하니까 recall value가 이제 높아야 할 것 같은데 이 논문에서는 뭐 precision recall, 뭐 F1 score, AUPRC 같은 거는 이제 보고해주지 않고 AUROC만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줬는데요. 만약에 뭐 이 논문을 보고 뭐 비슷한 어플리케이션을 한다면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EC나 칼리브레이션 커브 등도 같이 평가를 하고 뭐 프리시전 리콜, 뭐 트레이드오프 등을 같이 분석을 해서 뭐 리콜을 높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등을 혹은 뭐 스레숄드를 몇 정도로 잡아야 우리가 놓치는 케이스가 없을까 등을 함께 뭐 평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이제 질문 사항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테크니컬한 걸로는 이제 앞선 발표에서 이제 태훈님이 로버스테니스 이야기하시면서 뭐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말씀도 하셨고 이 논문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서밋이 되어서 2019년 2월인가에 어셉이 이제 되었는데요. 그때가 막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조금씩 페이퍼들이 나오던 때였고 제가 논문을 본 게 2019년 5월에 처음 봤었는데 만약 여기서 이제 패치 레벨로 임베딩을 먼저 학습을 하고 뭐 unsupervised 패션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패치 그렇게 임베딩을 학습한 거를 어그리게이션 한 다음에 클래시파이어를 트레이닝 한다면 어떨까? 여기서는 이제 엔드 투 엔드로 CNN 통째로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병원 같은 데에서는 이제 unlabeled 홀슬라이드 이미지가 되게 많을 텐데요. 실제로 unlabeled 데이터를 뭐 믹스 매치, 픽스 매치 같은 세미 스퍼일 러닝으로 활용하기에는 아마 홀슬라이드 이미지 하나하나가 커가지고 아마 잘 학습이 안 될 거예요. 거기다 뭐 좋은 어그멘테이션이라는 거가 무엇인가라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 메디컬 이미지에 대해서 근데 이제 unlabeled 홀슬라이드 이미지에 대해서 가 충분히 많다면은 예를 들어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뭐 컨트라스티브 프리딕티브 러닝 같은 걸 이용해서 프리 트레이닝 한 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 하는 식으로 하는 방법을 이제 이런 패솔로지 쪽에 이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그러한 논문이 연구를 했던 게 2019년 립스 뭐 헬스케어 쪽 워크샵에 이제 아레아 같은 제목으로 이제 나왔었습니다. 네, 이 논문이 제가 오늘 발표한 그 네이처 메디슨 논문을 이제 사이트하면서 진행을 했었고요. 뭐 이렇게 이때는 이제 뭐 심클레어나 이제 모멘텀 컨트라스트 방법 같은 게 안 나와서 이제 아론의
그 컨트라스티브 프리딕티브 코딩 방법을 이용해서 피처 러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그리게이션을 한 다음에 클래시파이어를 태워서 홀 슬라이드 레벨에 이제 레이블을 학습을 하는 방식이었고 거기다가 이제 임베딩 벡터들의 어텐션을 달아서 어떤 패치에 어텐션이 더 많이 걸리는지 등을 보아서 어텐션이 많이 걸리는 이제 패치는 뭐 튜머셀이 있다 없다 뭐 이러한 심플한 결과들을 이제 보여줬었고 성능적으로도 더 나은 것을 이제 보여줬어서 어, 이 만약에 뭐 이 논문이나 이 뭐 PR12 저의 리뷰를 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하신다면 이 논문까지도 함께 보시면서 이제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임베딩 벡터 간에도 이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있는 패치들 간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죠. 그다음에 특정 임베딩 벡터가 더 중요하다면 그 벡터에 어텐션을 더 줄 수 있는 방법 이 논문에서도 특정 임베딩 벡터에 어텐션을 줘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뭐 그런 경우 이제 좀 더 이런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에도 이런 셋 트랜스포머 논문이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이 set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MI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이제 살펴보는 것도 뭐 알고리즘 하시는 분 개발하시는 분들께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질문 등이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